안녕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이빨을 빼거나 신경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빨의 통증은 치아나 잇몸 혹은 그 주변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아나 그 주변에 문제가 없이도 치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통틀어서 비치성 통증이라고 하고, 그 하위 분류로는 지속특발 치조골통과 환상통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3차 신경통과 턱관절과 저작근 이상, 상악동염과 부비동염, 심혈관 질환에서도 이빨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비치성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시면 관련 질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환자들의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했으며 지속특발 치조골통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해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지속특발 치조골통과 환상치통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3차 신경통 때문에 이빨이 아픈 경우에는 번개를 치는 듯한 강한 통증과 통증이 없는 안 아픈 시간이 존재하고 주로 아랫니에 병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턱관절과 저작근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통증은 이 턱관절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픈 통증이 있고요. 상악동 신경과 치아의 신경 분포가 동일하기 때문에 코 안에 생긴 염증이 이빨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코를 치료하셔야 하지만 치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도 이빨이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빨이 아닌 원인 때문에 이빨이 아픈 경우에는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잘 마실 수가 있고, 치과 치료를 위해서 마취를 한 상태에서도 그 통증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환상치통이란 상태가 있습니다. 치수 절제술을 받거나 이빨을 빼는 등의 침습적인 치과 치료 후에 발생하며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의 이상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발치 등으로 인한 치과 치료 이후에 생기는 만성 통증의 2에서 6%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지속특발 치조골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질환은 1979년 비정형 치통이라는 용어로 알려지게 되었고, 2012년도에는 용어를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치조골의 통증 질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줄여서 PDAP 혹은 PIDA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서 6개월 정도 치료받고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있는 여성분의 케이스인데요. 처음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빨이나 잇몸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빨이 아프고 혀까지 아프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크셨습니다. 70대 여성으로 추정 진단은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지속특발 치조골통으로 보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불편해하셨던 증상은 혀끝이 아프고 화끈거리면서 앞니와 송곳니 6개 정도가 당기는 듯이, 그리고 뻐근하게 아프고 그 느낌이 이빨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천장을 지나 코 안쪽까지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표현하신 당기는 듯한 통증, 뻐근하게 아픈 느낌이 지속특발 치조골통의 주요한 임상적인 특징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질환은 문진을 통해서 임상 증상의 특징을 파악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단 과정에 속합니다. 이분의 임상적인 증상의 특징은 아침보다는 저녁에도 힘든 식으로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는 특징이 있었고요. 아프지 않은 순간 거의 없이 지내고 계셨고, 유병 기간은 3년 정도 지속되었고 최근에 더 아파진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불편함이 좀 줄어들고, 반면에 잠을 못 자거나 어지럽거나 과식하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찬물도 잘 마시고 있었고요. 여러 치과를 다녔고 대학병원도 갔지만 이빨과 치주의 골에는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 여성분의 임상적인 의미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고, 자, 두 번째로 지속특발 치조골통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도 나온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에게 발생하는 비율이 77%고 남성은 2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생할 때의 선행 인자로는 치과 치료 등의 외부적 손상이 65%였고 그런 외부적 요인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35% 정도였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연령은 30대부터 70세 사이지만 20대와 70대에도 발생할 수 있고,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평균 2.7년이 지나서야 진단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확진을 받기 전까지는 두세 가지 종류의 다른 질환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2020년 IOCP에서 제안한 진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치조골레 통증이 있으면서 다음 2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하루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돼야 되며, 두 번째로 통증은 다음 2가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빨 치조골에 국한된 통증이 있어야 하고, 깊은 곳에서 둔하고 압박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임상적 검사 혹은 방사선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어야 하며 다른 국소 원인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IOCP 혹은 ICHD3상 다른 질환을 배제하고 나서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석에서는 만약 3개월 이내에 다른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특징이 나타나면 그 진단을 고려해야 되고, 통증은 드물게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고 넓게 퍼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환자의 표현이 중요하며 스트레스에 의해서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 체성 감각 평가에서는 매우 드물게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통증 조절 억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결과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이에 해당하는 다른 진단에 해당되는 질환이 없어야 된다는 항목 때문에 지속특발 치조골통의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진단되기가 어렵고 표현하는 임상 증상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분이나 진단한 의사에게도 모두 어려운 질병에 속하게 됩니다.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나 CT, 혈액 검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은 바로 전문적인 문진입니다. 발생 부위와 통증의 정도와 지속시간, 임상 경과와 통증의 양상, 증상을 심하게 하는 악화 요인과 편하게 하는 완화 요인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환자분께서는 주로 주관적인 경험을 표현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상을 표현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양상을 끌어낼 수 있는 의료진의 문진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0대 여성분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요, 이분께서 표현하신 앞니와 송곳니 6개 정도가 당기는 듯하고 뻐근하게 아프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지속특발 치조골통의 임상적인 특징에 해당됩니다. 아침보다 저녁으로 더 힘든 식으로 하루 종일 지속된다는 것이 신경벽증의 특징이며 3차 신경통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아프지 않은 순간이 없다는 건 역시 3차 신경통과 구분되는 특징이고요. 3년 정도 지속되고 최근 몇 달 사이 심해지는 것처럼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특징을 보여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은 치성 치통, 즉 이빨과 잇몸, 치조골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통증과의 구분점이고 신경병증의 특징이며, 이분이 갖고 있는 다른 질병인 구강자결감 증후군과도 일치하는 소견입니다. 잠을 못 자거나 어지럽거나 과식하면 심해지는 것처럼 스트레스에 심해지는 악화 요인이 해당되고요. 여러 치과를 다녔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지만 이빨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은 다른 진단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하는 것이 지속특발 치조골통을 진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겠죠. 네 번째로 이 질환의 증상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발행한 한 논문에서는 78명의 지속특발 치조골통 환자들의 임상 양상을 분석해서 그들이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불편함의 양상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잡아당기는 느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59%였고, 욱신욱신 아프거나 혹은 울리는 듯한 통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55%, 이빨이 눌리거나 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받는다는 경우가 52%였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42%, 콕콕 찌르는 느낌이 18%, 톡톡 쏘거나 얼얼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9%, 찌릿하고 찡한 전기감이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4%였습니다. 이 질환은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 한 논문에서는 지속특발 치조골통은 만성 중첩 통증 상태, 크로닉 오버래핑 페인 컨디션이라고 하는 의학적 상태와 일치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만성 중첩 통증 상태라고 하는 의학적 상태는 통증뿐만 아니라 심한 피로감과 불안, 우울 등의 신경정신적인 요소가 같이 나타나고, 과거의 스트레스가 발생에 일정한 부분을 기여했으며 가족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원인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이며 조직 검사도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낫지 않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그 질환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배제 진단을 시행하고, 발생한 통증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임상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속특발 치조골통은 아픈 부위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분의 심리 문제와
전신 건강을 평가해서 치료에 반영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병리적 원인은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논문에서는 눈 깜빡임 검사와 신경자극 검사, QST, 그리고 콜스티 검사를 통해서 이 질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문제 이외에 중추신경 변화와 말초신경 변화가 병리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환의 예후와 치료 시 주의사항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도 한 연구에 의하면 7년 동안 지속특발 치조골통 환자를 치료한 경과를 분석한 결과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는 5%에 불과했으며 50% 이상 좋아진 경우는 35%, 30에서 50% 정도 좋아진 사람들은 16%, 그리고 30% 미만의 개선을 보인 경우는 49%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치료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고요. 이런 배경을 종합해서 환자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속특발 치조골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발치나 신경치료, 임플란트 등의 비가역적 치료는 피해야 됩니다. 이빨이나 신경 자체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치료의 시작은 상담과 인지행동 치료부터 시작인데요. 이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치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중에는 항우울제와 항정관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울증이 있거나 간질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약들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께서는 통증 그 자체가 질병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치료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증을 전달하는 그 시스템 전체가 질병이 된 것이 이 질환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강 내의 어떤 생물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셔서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같이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후가 굉장히 길고 치료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지치시면 안 되고 의료진을 믿고 꾸준하게 치료를 지속해야지 완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